오늘은 2026년 8월 27일 국제금융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물가는 여전히 부담인데 AI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나왔고 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앞으로의 AI 성장에 집중됐습니다. 도대체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복잡한 경제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미국의 PCE 물가입니다.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대표적인 물가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7월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년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6%였습니다. 월간 상승률도 0.2%로 예상치 0.1%보다 높았습니다. 근원 PCE는 전년 대비 3.3%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서비스 물가의 상승과 견조한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계속 구매하면 기업들은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물가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이겠죠. 그러면 미국 금리는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닌가?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6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증시를 볼 때는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무려 962억 2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 921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2.2달러로 예상치 2.1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전망을 1,08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051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 가속기가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 역시 향후 AI 관련 수요가 매우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좋은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최고재 무책임자는 원자재,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이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이익률은 약 74%, 4분기에는 71%에서 72%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품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커질수록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메모리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엔비디아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AI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
미국 금리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왜 버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입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한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5%로 하루 사이 2bp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와 국채 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관계가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너지 안보, 노동력 부족, 공급망 문제 등 공급 측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높더라도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금리 상승 주가 하락이라는 공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욱 어렵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뉴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익 배분 합의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인 말싸움보다 에너지 공급에 미칠 영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가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 문제는 단순한 국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주식 채권 환율 물가에 모두 연결되는 경제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 엔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엔화 약세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웰스파고는 일본은행의 9월 금융정책 결정이 앞으로 엔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올리더라도 강한 긴축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엔화가 다시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엔화 강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과 관련해 공조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엔저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나친 달러 강세가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화가 무조건 계속 약해질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뉴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도 변수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 대상 캐나다 수입품 규모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약 5.3% 수준으로 직접적인 경제 피해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신뢰도입니다. 국가 간 무역 협상이 반복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관세 자체보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경제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물가는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전망은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금리와 주가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유지된다면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동과 환율,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에너지 공급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면 물가와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아주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대가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는 무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와 금리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려면 물가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금리 하나만 봐서도 안 됩니다. 물가와 금리,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중동 정세, 달러와 엔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정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미국 증시와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가는 아직 부담스럽지만 AI의 성장 엔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결국 이 두 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건강한 경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